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단비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좀 사건 내용부터 볼 텐데, 이종근 실장, 이 내용은 10대가요. 좀 어이없이 부모님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10대, 겁없는 10대의 그렇죠. 어떤 여학생들의 그 폭행 사건을 지나왔는데요. 예. 이번에는 10대 여고생들이 면허도 없이 엄마의 차를 몰고 또 이유도 그렇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러 차를 몰았는데 그 한번 새벽에요. 예, 새벽이에요. 새벽인데 예. 그렇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바로 그 오토바이를 탄 20대 퀵 서비스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차와 충돌을 해서 예. 그 자리에서 거의 그러니까 그 즉사는 아니지만 예. 병원에 옮겨져서 사망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퀵서비스 배달원이 사망을 해가지고 이제 사건이 커진 것 같은데 아이도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다가 쳤단 말이에요. 이게 잘잘못을 따르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네, 일단 이제 조금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자 측의 말이 약간 예.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가해자 측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좌회전을 하고 있었다. 근데 예.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한 차를 먼저 피하고 좌회전을 하던 와중에 상대 쪽에서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와서 충돌을 하게 되었다. 즉 조수석 쪽을 충돌하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CCTV를 분석해봤더니 CCTV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기보다는 그 전에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이 밝혀졌는데 그 부분이 바로 황색 전멸 신호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때 황색불이 켜졌다는 네, 거죠? 황색 전멸 신호등. 그러니까 전멸 신호등은 정확한 신호가 없는 거죠. 전멸 신호는 주의를 하면서 그 사거리를 지나라는 건데 예. 황색 전멸 신호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주의를 하면서 갔어야 되는데 지금 영상이 좀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예. 주의를 하지 않고 사실은 직진 차선이 항상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오는 차량을 본인이 보고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정황이 CCTV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황색이 켜졌을 때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일단 잘못은 과실은 이쪽에 더 많아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죠. 전멸 신호등이기 때문에 좌회전보다는 직진이 우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법적인 처벌로 가서는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소년법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렇죠. 거기에 또 이른바 혜택을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었어요. 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교특법 위반인데 저희로 입건이 돼서 조사는 받겠지만 처분을 받을 때 과연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냐. 근데 지금 이 여학생이 만 18세의 여고생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긴 합니다. 지금 당시에는 소년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소년법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도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적용이 된다면 예. 일반 형사처분보다는 소년원 성취라든지 보호관찰이라든지 이런 소년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적용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완화된 처분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에 좀 논란이 되는 것이 피해자 측하고 가해자 측의 얘기가 상반된 부분이 있거든요. 피해자 측에서는 지금 이 학생들이 다 병원에 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죠. 예. 일단 피의자 측에서는 무면허 여고생들의 운전이었고 예. 거기에다가 술 냄새가 났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에서는 이제 음주는 아닌 걸로 나타났어요.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해자들이 어떤 의도인지 전부 입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해자 측은 최대한의 응급 조치를 했고 당시 상황도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받았다. 예. 서로 이제 가해와 피해가 다른데요. 분명한 건 일단은 황색 전멸 신호등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직진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과 더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측의 얘기가 다르고 특히 가해자 측의 여고생들이 또 서로 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건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서로 간에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진실 공방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 정말 어린 6개월 된 아이의 가장인 20대의 아버지 배달하시는 분이 일단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은 너무나 무면허의 여고생들이 사고를 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강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에는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논란이 왜 커졌나 봤더니 이들 학생들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게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자숙을 해야 될 상황인데 뭔가 상황 대처를 논의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학생들이 전혀 지금
죄의식이라든가 상대에 대한 미안함이라든가 예. 이런 게 없는 것처럼 인터넷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우리가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예. 기죽지 말자. 그리고 오토바이가 잘못한 건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이 떠든다. 그리고 어른들 말대로 우리가 죽인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장례식장 가서 뭐하냐 얼굴 팔리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 그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가서 조금 사죄도 하면서 좀 명복도 빌고 그 당연한 절차인데 거기를 우리가 왜 가냐 얼굴 팔리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지금 자신들의 도의적인 잘못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건이 보도가 날 때 면허도 없는 10대 여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쳤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가지고 처음에 이 자동차가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을 했는데 예. 나중에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동차가 좌회전을 하는데 조수석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럼 오토바이 과실인가? 이렇게 되다가 근데 지금 CCTV를 보니까 거의 동시에 두 차량이 예, 예. 진입해서 부딪힌 것을 보면 이것은 아무래도 초보 운전자들이 이게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 앞에서 오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오토바이를 잘 못 보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부딪힌 것이 아니냐. 이런 쪽으로 좀 정황이 조금 이렇게 강해지는 상황인데 뭐 정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죽었으면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 굉장한 미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죄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될 시간에 예. 우리는 죄 없다. 우리 얼굴 팔린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들이 너무나 뻔뻔하다. 예. 그게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좀 자중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부산 폭행 사건 최 변호사님 부산 폭행 사건 가해자 한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결국에는 발부가 됐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소년법상 소년법을 적용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구속을 웬만하면 피하자고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입니다. 취지인데 이번엔 예외적으로 구속이 됐어요. 그 구속에 대한 이유를 법원이 어떻게 밝혔냐 하면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가 법이 포용하는 수준을 벗어났다. 그리고 교화와 선도의 대상이 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의 취지상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예. 너무나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지 지금 않고 상황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구속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례적으로 구속한 사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소년법 개정이죠. 개정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고 하다 보니까 법원도 약간 좀 태도를 바꾸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법원도 이제 이 구속영장의 사유가 이거 아닙니까? 사건의 중대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하느냐.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68%, 그다음에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가 26% 돼서 거의 90%가 넘어요. 손을 봐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다 합치면 이거 무조건 폐지가 아니더라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과 또 국민들의 어떤 흐름을 아마 외면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개정이 일어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은 미제 사건이었는데 경찰의 수사 끝에 밝혀난 얘기입니다. 경찰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실종 신고라든지 사망 신고를 하든 이 남자를 찾기 위한 조치는 전혀 안 한 부분이 확인되고 저녁 식사에 그 수면제를 섞어가지고 피해자에게 먹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잃은 사이에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서 피해자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토지에다가 매장을 해서 유기한 그런 사안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이제 남편과 한 10여 년간 가정 불화가 계속 지속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내연남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연남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제 남편이 없어지면 이제 또 둘이서도 좀 잘 지낼 수 있고 또 어떤 남편하고의 어떤 불화도 이제 끝낼 수 있고 또 막연하게 또 남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내가 또 가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재영 평론가 이게 예. 내연남이랑 이 부인이랑 짜고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니코틴 살인 사건 그거랑 구조가 예. 똑같은데 예. 그때도 오랫동안 같이 살던 동거를 하다가 갑자기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직후에
남편을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 그렇죠. 예. 요번에도 똑같이 요번에 그 걸린 사건도 보면 한 10여 년간 동거를 하다가 갑자기 혼인 신고를 하고 그 직후에 남편을 살해한 그리고 그 이제 니코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면제를 먹이고 니코틴을 주입한 사건인데 예, 예.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이면서 수면제를 먹이고 그 이후에 그 질식을 시켜서 예. 살해한 이 사건이고 그러니까 내연남이 와가지고 목을 조른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니코틴 살인 사건은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내연남한테 1억이 넘어갔는데 예.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연남한테 2,500만 원이 넘어간 그렇게 되고 그 남편을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안매장을 하고 예. 내연남한테 2,500만 원 주고 3개월 이후에는 내연남하고도 헤어졌다는 그런 또 사건입니다. 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종우 씨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범죄인데 그렇죠.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혼인신고를 했겠죠. 그렇죠. 지금 경찰의 어떤 뭐 추정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이제 진술을 예. 한다. 하지만 상당히 좀 의심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3월 10년 동안 그렇게 동거를 하다가 3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11월에 범행을 저지른단 말이죠. 물론 기간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길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치밀한 어떤 범죄를 위해서 상당 시간 또 이 모의를 한다거나 혹은 치밀하게 그것들 계획을 세운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예. 혼인 신고라는 것이 분명히 이 범행의 어떤 그런 그 이유. 예.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사실 또 재산에 재산이 손을 댈 수가 있고 재산도 또 보니까 도용을 했더라고요. 명의를 도용을 해서 그 이 재산을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류도 조작을 하고 하면서 이게 계획된 범죄처럼 보이는 이유 또 하나가 뭐냐면 범행을 예. 저지르자마자 아주 치밀하게 또 이 1,000만 원씩 하면서 이 돈을 빌려준 것처럼 내연남한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이게 우연이거나 혹은 뭐 불화 때문에 쌓여서라거나 이런 어떤 변명들보다는 예. 상당히 이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그런 예. 어떤 수법이 아니었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금까지 안 드러났을까를 보니까 이 내연남이라는 사람들도 고지금을 좀 내면서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좀 행색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살인을 할 때에는 고의가 있었겠지만 예. 그 전에 왜 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현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동안 부부세가 안 좋았다 이러한 동기에 대한 것들은 뭐 더 밝혀져야겠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서의 더 주목해야 될 점은 살인 이후의 행각입니다. 이 살인 이후의 행각들 같은 경우에는 형을 참작할 때 정상관계에 참작이 되는데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일단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 매장한 곳도 자신의 남편의 소유지입니다. 그렇죠. 남편 땅에다 그렇죠. 묻은 거예요. 사유지에 묻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서 수색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뭐 야산이나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밝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일단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혹시나 하는 뭐 주변 사람들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예. 예를 들면 공과금 같은 경우도 본인이 계속해서 냈습니다. 어떠한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남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세금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 예. 그런 부분을 없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대신 납부해왔고 저 내연남 같은 경우에도 2,500만 원을 전달받고 나서 일정 부분 돈을 또 남편의 명의 통장으로 갚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오랫동안의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후의 범행들이 더 치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범죄가 참 특이한 게 공범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연남이 있으니까 살해를 한 건데 3개월 후에 헤어져요. 그러니까 남남이 되는 사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같은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렇습니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불화 때문에 고민을 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범죄에 대한 모의를 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사실은 좋지 않은 목적으로 만나게 되고 남녀 관계가 유지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참 결국은 아무리 뭐 현대 사회가 가족에 해체되고 가족에 대한 불신이 커지더라도 10년 이상 사실혼을 해왔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가족의 관계를 가져온 부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전적인 측면들 그리고 불륜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예. 이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정말 묘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남편은 사라졌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을 결국은 경찰이 풍문 조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면서 알게 된 상황들에서 결국은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됐고 예.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서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계속 납부를 하면서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도리어 꼬리를 잡히는 계기가 됐고 예. 경찰이 이 상황 전부를 파악을 해서 결국은 사건의 범인을 잡은 셈인데요. 예. 참 현대 사회에서 비정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당시에는 왜 못 잡았느냐가 아니라 아예 실종이 됐다는 것 자체가 경찰한테는 접수가 안 됐었던. 예,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안 하는 이상 예.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사라진들 경찰이 그걸 일일이 다 그렇죠. 파악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요즘에 좀 소식이 안 나타나지가 않더라. 이런 게 풍문이 돌았는데 미제 사건 팀에서 우연히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다행히 흘려듣지 않고 예. 뭐 사건이 이 소식이 끊어졌다는 사람을 과연 실종 신고가 됐는지 그걸 조사를 했더니 실종 신고가 안 돼 있더라. 예, 그건 예. 이상하다. 사람이 사라졌는데 실종 신고가 안 돼 있어라고 해서 바로 그 부인을 추궁을 했더니 다행히 이제 범인을 잡은 사건이고 예. 이런 똑같은 구조의 사건이 2번 연속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알려지면서 이제 동거 사실혼 이런 거 생활하다가 갑자기 누가 혼인 신고하자 우리 정식으로 그러자 그러면 또 겁을 덜컥 집어먹는 더 사회가 좀 비정한 사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거나 좀 경찰이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사건을 좀 해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